진혜원이라는 대구지검 검사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은 무엇인가? 속칭 패북질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SNS에 글을 써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패북질은 그것이 바로 정치 활동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권 남용 행위,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직업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또 당사자도 남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알아봐 준다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이런 유명인들, 공인들이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을 대우해서 곧바로 뉴스로 실어줍니다. 그냥 공개 연설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공무원의 SNS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중이죠. 진혜원 씨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청에는 어떤 공무원이 있는가, 어떤 직급이 있는가 하면은 검찰청 법을 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한 검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더 높은 지위가 없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혜원 씨는 검사인 공무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검사 하면은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도 그럴 것이 조국 씨가 국가 권력기관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지닌 그런 것이 검사다, 이렇게 국민에게 잘못 알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진혜원 씨는 자기가 절대 군주라도 된 줄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 선발을 하는 것은 앞으로 검사인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해라, 결국 일해라 해서 뽑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조국 씨나 진혜원 씨나 검사를 그런 어떤 특권층, 특별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어째서 이 부분에 대한 민주화 개념은 머리에 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나무라겠습니다. 따라서 진혜원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국민의 일꾼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공무원인 국민은 설령 그가 공무수행을 하지 않는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신분을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일반 국민보다 더한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권리가 축소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SNS도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수행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진혜원 씨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이런 일련의 일들, 이것은 우선은 범죄 혐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2020년 5월 20일 진혜원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KTX 종이매체라고 하는 것이 종이가 뻣뻣해서 그런지 하여튼 화장실에서 쓰기에 불편하고, 또 음식 국물 흘린 것을 닦는데 불편하다. 이런 식의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봅시다. 진혜원 공무원이 말하는 KTX 종이매체, 굳이 그녀는 이것을 종이매체라고 특정을 해서 제목까지 붙여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KTX 종이매체라고 하는 것은 KTX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KTX를 타보면 그 열차 좌석마다 좌석 하나당 잡지 한 권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펼쳐보면 발행인이 한국철도공사 사장 손병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 사장이 발행인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코레일에서 만든 월간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월간지하고는 다르고, 밖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을 구해서 볼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회사의 사보 비슷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진혜원 공무원은 일단 제목을 KTX의 종이매체 이래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KTX를 자주 탑니다.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공금으로 운용되는 이 열차는 아무도 안 보는 데다가 두껍고 인쇄기 냄새가 나서 화장실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운 종이매체를 무더기로 구매하여 널리 기더기라고 불리는 혹스 유전자 변이 개체들을 보호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진혜원 공무원이 쓴 문장 그대로입니다. 진혜원 대구지검 공무원, 그는 KTX 매거진은 아무도 안 본다 이랬죠. 이렇게 공개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은 번번이 기사화된다고 했죠. 따라서 그는 신문에 광고를 낸 거하고 똑같다. KTX 매거진은 아무도 안 본다. 검사 진혜원이 이렇게 온 세상에 알린다. 이렇게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KTX 매거진이라는 이 잡지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광고를 유치하려고 고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잡지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진혜원 씨가 조국 씨 말로는 그 무서운 검사가
이렇게 KTX 매거진은 아무도 안 본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형법상 신용훼손, 업무방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진혜원 씨는 두껍고 인쇄기 냄새가 나서 화장실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운 KTX 매거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두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풀이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는 진혜원 씨가 실제로 이 KTX 매거진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써보니까 쓰기에 불편하더라. 이런 실제로 쓰기에 불편하다 하는 뜻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KTX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것을 닦는 데조차 쓸모가 없는, 이것이 가장 얕잡아 보고 비하할 때 우리가 인간의 그것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조차 쓸모가 없다 하는 극단적 비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 됐든,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떠나서 진혜원 공무원은 그 화장지 정도는 직접 가지고 다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잡지는 진혜원 씨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죠. 공용의 공한 물건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것도 남의 기업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잡지를 진혜원 씨 변소 화장지로 쓰는 그것은 안 될 일이죠. 그 자체도 이제 따져보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혜원 공무원은 KTX가 이 KTX 매거진을 무더기로 구매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렇게 글을 썼죠. 그런데 이거 진혜원 씨가 참 너무나 그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아니,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눈앞에 있는 잡지를 보고 거기 한글로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하다. 이 KTX 매거진은 KTX 겁니다. 발행인이 KTX 사장인 것이죠. 바로 자기네 겁니다. 자기네 거를 자기네 열차에다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뭘 무더기로 구매를 해왔느냐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이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남을 아주 물어뜯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살면 그 사람 모습이 편안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여자는 입만 열면, 하여튼 말만 하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두꺼비, 개구리, 또 도마뱀, 말미잘 이런 게 튀어나온다. 사람들이 보기도 끔찍하고 그 흉악한 냄새도 싫고 이랬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험한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검사인 공무원 진혜원 씨가 한 이야기니까 살펴는 봐야 하겠죠. 그는 KTX가 KTX 매거진을 무더기로 구매하여 기더기라고 불리는 혹스 유전자 변이 개체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그 뜻을 알아야 할 그런 말들이 들어있죠. 기, 더, 기 이렇게 쓴 단어는 뜻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구더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진혜원 씨는 그 화장실하고 대단히 가깝다. 변소하고 가깝다. 요즘에는 화장실 가서 이 구더기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 옛날식 이런 거하고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더기라는 것은 기자, 그 다음에 이 매체 이것을 싸잡아서 아주 모멸감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뜻은 구더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스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또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코 밑 인중을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선이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쭉 수직선을 그으면 그러면 사람의 몸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죠. 혹시 또 이것이 척추를 기준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스 유전자라는 것이 변이를 일으킨 그런 경우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상당히 달라지는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그 기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들과 매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더기 또는 기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혜원 씨는 KTX 매거진이라는 그 매체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직원들 아무래도 여기는 좀 여성들이 많지 않을까 대충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좌우가 기형인 혹은 몸이 기형인 그런 개체들 사람을 보고 개체라고 하면은 그 인간 존엄성을 떠나서 그 생물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런 기형인 개체들이고 구더기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진혜원 공무원이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을 품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니까. 그리고 진혜원 공무원은 또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KTX 매거진을 말하는 것이죠. 유리창 닦는 데 쓰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 청소업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는 없고 이랬는데 이 전문 청소업계의 정설이라고 한다면은 전문 청소업계라면 누구나 KTX 매거진은 유리창을 닦는 데 쓸 수 없다. 그거 썼을 때 참 쓸모가 없다. 다들 저거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아예 자리가 잡혔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전문 청소업계가 KTX 매거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써봤는지 이게 정설이 정립될 정도까지 됐는지 진혜원 씨가 이거 입증 못하면 이제 거짓말한 데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KTX의 신용을 훼손한 그 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결국 이 의미가 KTX 매거진은 유리창 닦는 그럼 유리창 닦는 것은 아무래도 청소용 걸레가 되겠죠. 그 걸레로도 쓸모가 없다. 이게 보면은 그 모욕적인 단어를 골라가면서 쓰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문 청소업계의 정설이다. 이렇게 어떤 권위에 호소도 했죠. 그리고 KTX 매거진은 광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진해원 씨는 이것이 이제 KTX 매거진을 공격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모욕하고 한 이런 범죄 행위로 보이죠. 그러니 어떻든 극도의 KTX 등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이 검사라는 이것을 직업이라고 하자면은, 검사라는 직업은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고 증오가 불타오르면 이것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아니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는 인재 선발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 생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진해원 공무원의 글입니다. 검사인 공무원. 그가 이제 이런 글을 쓴 것이죠. 가끔 탑승 전에 산 어묵 국물이, 그러니까 당연히 탑승 전에 샀겠죠. 그러니까 국물에 담겨 있는 어묵을 사가지고 KTX를 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묵 국물이 바닥에 흐른 것을 닦기 위한 용도로는 나름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좀 살필 것이, 가끔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가 어떤 규칙을 어기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상습범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을 쓴 것입니다. 물티슈는 소중해서 바닥 닦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종이 매체로 이 KTX 매거진으로 바닥을 닦다 보면 뒷면에 가끔 정부 광고가 나오는 것이 보여서 의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닦았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떡볶이 국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해원 공무원은 KTX를 탈 때 국물이 있는 어묵을 사가지고 탔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물, 어묵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은 즐겨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남이 먹을 때는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오징어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이렇게 냄새가 난다든지 국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먹을거리를 갖고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검사다. 이제 검사는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대체로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그 인간의 도리,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어떤 예의라든지 그 상황에 맞출 줄 아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해원 씨는 KTX를 탈 때 이 국물이 있는 어묵을 사가지고 탔다. 거기서 먹겠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KTX가 그렇게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그런 경운기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45세나 된 여자가 어묵 국물을 KTX 바닥에 흘렸다. 자기가 흘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단지 KTX 매거진이 그걸 닦는 데 쓰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특이하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게다가 자기 물티슈는 소중해서 자기가 흘린 어묵 국물을 닦는 데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애들도 보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볼 것이고 그렇죠. 지금 45세 된 여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도 써놨다.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지 않습니까? 자기가 흘렸으면 아니 물티슈가 아니라 자기 손수건을 버리더라도 닦아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자기 행위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KTX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은 KTX 승객에게 제공된 그런 잡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해버려도 좋다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죠. 깨끗하게 훼손하지 않고 내용만 잘 읽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제자리에 꽂아 놓아야 하는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찢어서 자기가 바닥에 흘린 어묵 국물 닦는 데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KTX는 특히 그 좌석과 좌석 사이가 좁죠. 오히려 새마을호보다 좁다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묵 국물을 흘리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어묵 냄새, 그 꿀인내 비슷한 비린내도 섞여 있고 뭐 이런 냄새 나는 것을 먹고 또 바닥에 흘리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흘린 어묵 국물을 또 그 비치해 놓은 잡지를 찢어 가지고 닦았다. 참 진풍경이었겠다.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고 사실 그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은 광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진혜원 씨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화장지 써야 하는 겁니다. 원상회복 알죠? 원래 그렇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을 책임이 그 국물 쏟은 진혜원 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KTX 매거진에 가끔 정부 광고가 나와서 의문이었다. 그러면 그 무서운 검사인 공무원이 권력기관이 그리고 더구나 지금 보면 뭐 조국 씨 편들고 뭐 문재인 씨 편들고 이러죠. 그런 사람이 이 KTX 매거진에 정부가 왜 광고 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하는 광고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정말 철저히 방해를 하고 있다. 범죄 행위를 아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혜원 공무원은 KTX 바닥에 떡볶이 국물도 흘렸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45세 이렇게 되면 그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뭐 흔히 애들 말로 오뎅 국물 있는 거 갖고 가고 떡볶이 사갖고 가고 그리고는 계속 바닥에 흘리고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볶이 국물 닦는 데는 KTX 매거진이 쓸모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사회생활 가능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해원 공무원은 5월 19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뉴스에 보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윤미향 씨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윤미향 씨는 현재 여러 가지 범죄 혐의하고 관련해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검사인 공무원 진해원은 특이하게도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옹호하는 아니 오히려 그를 칭송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윤미향 님이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 그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 피해자가 있고 혹은 법을 위반했고 이렇다면 검사인 공무원은 법을 위반하면 안 돼. 여기까지가 그가 할 수 있는 말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윤미향 씨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자. 그 범죄 혐의가 있다 하는 그 지적들이 나오는 것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좀 어쩌면 동문서답이고 어쩌면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근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진해원 공무원은 윤미향 씨하고 특별한 관계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위안부, 정신대 이것은 가해자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홍위병, 돌격대주의자들과 혹스 유전자 변태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역겹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중에 위안부, 정신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가해자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그러면 일본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홍위병, 돌격대주의자들 또 혹수유전자 변태들 아까 그 기형인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 기형인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든 간에 진해원 씨 말로 봐서는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구누구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일부가 홍위병, 돌격대주의자들이고 또 혹스 유전자 변태, 기형인 것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역겹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해원 씨는 우리가 흔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노인들, 그들을 굳이 성노예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자기한테 성노예라고 붙여갖고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가? 이제 90세 이렇게 됐는데 세상을 뜨면 그 사람들 비석에 성노예라고 새겨져서 자자손손 그것이 계속 전해지는 또 이제 긴 세월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인간을 애초에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연로한 피해자들은 성노예라고 불리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 상당히 그랬다 하는 보도도 있었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공무원이 되려면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일꾼이 되려면 국민의 그 정서를 알아야 한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인식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시험만 봐서 사람을 뽑으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진혜원 씨는 위안부, 정신대라는 말을 이제 역겹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또 좀 상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씨가 일을 한 곳이 바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겁니다. 이게 1990년 37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발족한 그런 대책협의회이고, 이것이 지금도 뉴스에 자꾸 나오는 정대협, 바로 그것이죠. 정대협은 정신대 대책협의회인 겁니다. 그러면 이 명칭을 언제까지 썼는가? 그것은 1990년부터 2018년 7월 11일까지 그 명칭을 썼습니다. 사실 윤미향 씨가 이쪽 분야에서 활동한 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정신대 문제 활동 30년이다. 그것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면은 진혜원 씨가 이렇게 구역질을 해댄 이 정신대라는 이름을 쓰는 것들은 역겹다 하는 그 최고의 수괴는 윤미향 씨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진혜원 씨는 보면은 뭐 잡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눈앞에 써 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고, 또 KTX를 타면서 그 냄새나는 음식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것도, 그 쏟은 사람이 주위에 사과를 하고 그것을 뒷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정신대라는 이름을 이렇게 형편없이 욕을 하는데, 그게 윤미향 씨가 그 30년 해온, 근 30년 해온 바로 그 명칭이다. 뭐 이렇게 결국은 아는 게 없어서 이 짓을 하는 건가? 아는 게 없어도 인성이 좀 더 그 차분하면 이렇게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검사인 공무원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이죠. 어떻든 그 진혜원 씨의 글, 그 아주 사납고 잔혹하고 또 냄새나고 민망한 그런 글, 이거 우리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합니다. 우리 한글이 불쌍하고 또 그걸 뉴스라고 보면서 우리가 비위 상하고, 그래서 언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유명한 인물이고 또 뭐 이름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 공직자, 정치인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SNS에 쓰는 글을 그냥 뉴스로 갖다 싣지 말아달라. 특히 이렇게 진혜원 씨처럼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나를 보내는 이런 사람의 글을 뉴스로 이제는 다루지 말아달라. 그 뭐 19금 하는 식으로 이런 글은 아예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도 좀 세워줬으면 한다. 이제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진혜원 씨는 지금 그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진혜원.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공무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헌법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했죠.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감히 일꾼 주제에 이 국민을 딱 칸을 나눠서 저쪽은 인간도 아닌 생물들,
저 기형들, 구더기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근데 국민을 편가름해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 보면은 무슨 기자라든지 하는 그런 특정 직업군의 국민을 증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인종차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직업군을 증오하는 거, 이거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증오범죄 맞습니다. 공무원이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증오를 내가 검사요. 언론에서 몇 번 다뤄주고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SNS에 이것을 공표하는 행위. 이것은 아예 투잡처럼 이런 증오 공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을 공격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하고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씨는 이러한 진해원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런 공무원은 부적격 공무원이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